반반이겠죠. 결국은 이제 예전의 개념으로서는 이제 IQ가 높은 것이 이제 영재의 기준이었죠. 근데 IQ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논리 수학이라든지 혹은 뭐 인지 기능 이런 기능이 주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재를 다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어떻든 IQ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그 환경에 의해서 기능이 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이제 개념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능을 하려면 환경이 적정한 데에서만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메칠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메칠기가 붙게 되면 어느 영역에 그게 붙게 되면 이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환경이나 이럴 때는 그 메칠기가 붙어가지고 사실은 기능을 못 하는 그런 그만큼 이제 옛날에는 이 유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유전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의 영향이 더 유전보다는 더 커졌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환경도 중요하고 그 이전의 환경,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정돼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환경, 태내 환경이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피츠버그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그 태내 환경이 52%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지능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는 그 환경의 영향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그 영재에 있어서는 선천적인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환경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최소한 반반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를 영재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좀 얘기하셨지만 예전에는 이제 물론 그 이전엔 그냥 순수한 IQ로만 가지고 영재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IQ에 뭐 5% 인 안에 든다든지 뭐 아니면 그냥 뭐 넓게 잡으면 한 15% 이상 안에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든 이 IQ가 높은 애가이면 영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1988년대 되면서 좀 개념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IQ만 가지고 영재가 되지는 않더라. 영재 아이들을 보니까 IQ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것을 노력하고 하는 그 집착력이 있더라. 또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달리 문제 해결력이 상당히 높고 그 해결력이 상당히 창의적이더라 라고 하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재의 세 가지 고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IQ와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과 그 다음에 창의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개념이 바뀌었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또 개념이 또 바뀌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IQ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우리 뇌를 모두 반영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IQ가 주로 전두엽의 기능, 논리, 사고 이런 것들의 기념이더라. 근데 아이들이 어떤 일을 성취를 하고 노벨상을 타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아이들의 정서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어떤 시각적 특수력이라든지 음악적인 특수력이라든지 뭐 다중지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뭐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심각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에 대한 이런 깊은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고유의 것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IQ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아이가 어떤 분야에서 진짜 다른 아들보다는 좀 특출나게 뛰어난 아이들 중에서 과제 집착력이 있고
창의성이 있는 아이를 갖다가 우리가 영재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학 영재들이 옛날에는 뭐 언어 영재, 수학 영재, 과학 영재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이 이제는 뭐 운동 영재라든지 예체능 영재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미술 영재 혹은 뭐 특수한 분야의 영재 이렇게 뭐 천문학에 관심이 있으면 천문학의 영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세분화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그 뛰어난 그런 영역을 단순히 지금까지 했던 논리 수학이나 과학 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가 않는 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영재에 대한 큰 개념이고 그 개념이 바뀌면서 우리 부모들도 우리 애도 영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 딴 건 못하더라도 운동은 잘해 라든지 우리 아이가 딴 건 못해도 노래는 잘해 라든지 그러면 그 아이도 옛날에는 영재가 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영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모든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영재가 될 수 있다는 영재의 아이들이 영재력이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꿈을 꿀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SBS 영재발굴단 그렇죠. 같은 다양한 영재를 이렇게 보여주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혹시 영재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꿈꾸는 그런 모습을 진솔하게 이렇게 한국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죠. 한국판 영재들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SBS 영재발굴단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지만 학단에서 영재교육시키기 좋은 시기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어떻든 유아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지능과 과제 집착력과 창의력을 얘기를 해보면 창의성은 언제 많이 말까요? 뇌가 어떻든 간에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좌우뇌로 따지면 좀 우뇌가 발달하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어떻든 그 전두엽이 이제 성숙하기 시작한 그 시기 변화의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사실은 보통 4, 7세 그때가 사실 제일 그 포인트거든요. 또 그때 또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기 뇌발전적으로는 그 시기가 창의성 발달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자기 재능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정서지능으로 인해서 힘을 보이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시기에 4, 7세에 이제 그런 정서지능이 키워지잖아요. 독립적인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그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 시기는 재능이 또 발달하는 시기고 그렇죠. 물론 아이들이 영재를 판단하는 시기는 그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분야의 과제 집착력과 창의력 그리고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또 그 특출한 능력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축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재 판명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주로 판단이 되죠. 이 아이가 영재다 아니다. 하지만 씨앗은 4, 7세 때 이미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영재 발달의 아주 중요한 시기는 4, 7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든 그 당시가 태동하는 시기니까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때 부모들은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 세 가지죠. 영재 고리의 세 가지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는 거죠. 지금은 IQ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얘가 음악적 강점이 있는지, 혹은 어떤 걸 외우는 강점이 있는지, 아니면 언어의 강점이 있는지, 그 강점을 찾아서 그 강점을 아이가 발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방해물이 안 되게끔 해주는 것. 그런 환경을 일단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과제 집착력이죠.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욕을 버리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것은 정서지능하고 상관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적으로 상당히 힘이 있어야지 그 아이가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영재가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떻든 질투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이 소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서지능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재능을 끝까지 집착할 수 있는 정서지능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방해나 질투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서지능도 필요하다는 건데 그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변형계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변형계하고 그 조절할 수 있는 전두엽이 가장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는 시기가 또 4, 7세입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는 시기가 또 그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또 아이가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도록 사실 배려를 해주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생기면서 정서지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결국은 아이들을 영재로 만드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창의력이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새로운 생각을 하면 그냥 창의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창의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분야를 잘 아는데 그 분야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창의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창의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창의력을 키워주려면 어떤 분야를 잘하게끔 우리가 북돋아주고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경험과 성취와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익히게 하면 그게 결국 창의로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때에 맞을까요? 결국 그것도 그 유아기 시기가 4, 7세가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그 세 개, 영재의 세 고리라고 하는 그 세 고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님 도움을 주면 그 아이가 비록 영재는 되지 않지만 인생을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